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지은이 정혜도, 펴낸 곳 소울 소사이어티입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때 최소한의 학년 일수를 간신히 채울 만큼만 출석했을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군 생활 중에도 아토피가 재발해 고생하다가 우연히 타로카드를 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타로카드는 운명처럼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소울 힐러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타로카드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을 상담하며 무의식의 빅데이터를 축적해 운과 운명의 원리,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에 관한 통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자는 경영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점과 경영학이라는 상반된 분야를 공부하면서 운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운의 알고리즘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 연구, 사색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운과 운명에 관한 원리와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간의 상담 사례를 예시로 들어가며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해 부와 행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의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주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 보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 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 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국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내노라 하는 재벌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우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운 총량의 법칙, 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전지전능한 신이 3명의 남자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그 소원도 흔쾌히 들어주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남자는 우리 가족 모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바로 대답했다. 이복에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네. 이 우스갯소리는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는 20대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걱정과 고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타로카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숨김없는 속사정을 많이 듣고 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 대기업에서 강의가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분이 내게로 다가오셨다. 그분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짤막한 인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상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도 명함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얼마 후 그는 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자를 한 통 보내왔다. 상담 일정을 잡고 난 뒤 나는 예전에 받은 그분의 명함을 다시 꺼내 그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유명 컨설팅 회사를 거쳐 대기업 임원이 된 분이었다.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어서 인터뷰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나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을까? 아마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고민이겠지. 이윽고 상담날이 되었다. 상무님은 점잖게 상담실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문을 떼셨다. 그날 정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지만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혹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도 가능한가요? 네,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떤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분은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본인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간 딸의 생활이나 학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했다. 아내의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딸은 성적이 좋지 못했다. 아빠는 딸이 고3이 되어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무렵이 되어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던 날 벌어졌다. 너 무슨 대학을 간다는 거야? 아빠, 나는 카지노 딜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전문대가 있는데. 뭐라고? 카지노 딜러? 전문대?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자신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딸은 그 후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다가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윽박도 질러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이미 상처를 받아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은 아내가 방문 앞에 10,000원씩 두면 그 돈으로 PC방이든 어디든 밖에 다녀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은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한테 미안하고 마음도 무겁고 솔직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네요. 딸의 마음과 성향을 타르카드로 분석해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 보였다. 아마도 딸은 잘난 아빠에게 자기도 잘하는 것이 있고 꿈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카지노 딜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아빠에게 무시당한 상황이었다. 따님은 공부로는 아빠에게 잘 보일 수 없으니 독특한 직업으로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학 진학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그 생각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렸다. 일주일 후에 내가 진행하는
타로카도 수업에 따님을 초대할 테니 일정과 장소를 꼭 전달해 달라고 했다. 사실 제안을 드려놓고도 수업 당일 과연 그분의 딸이 올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수업 첫날부터 찾아온 것은 물론이고 수료하는 마지막 날까지 매번 늦지 않고 수업에 참석했다. 며칠 후 상무님에게 문자가 한 통 왔다. 딸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이제 거실에도 잠깐 나오고 편의점에도 다녀오네요.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로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인간의 고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일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문제로 속을 앓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한 부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 오늘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무님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분은 빨리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가족운을 끌어다가 금전운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딸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금전운을 끌어다가 가족운을 더 쓴다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선인장은 강한 햇볕에서는 잘 살아남지만 비를 많이 맞으면 죽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 다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친다. 마찬가지로 운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쁜 운은 없다. 바다 위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면 된다. 운의 흐름을 모르고 거스를 때, 즉 태풍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어이 뚫고 가려고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라는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1.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한국에서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없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손님이 있었다. 그곳에서 유리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돈을 모아 세계적인 유리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그는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모은 돈과 유리 학교 졸업장을 갖고 한국으로 금의 환영해 신도시에 상가를 얻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기세가 꺾인 상권의 막차를 탄 것이다. 거리는 황량했고 손님은 오지 않았다. 적지 않은 월세, 인건비, 식재료비, 대출이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급한 마음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캐나다에서 모은 돈은 1년 만에 바닥이 났고 마음에 상처만 남아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캐나다로 떠나게 된다. 다시 돌아간 캐나다에서 그는 보조 요리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고 귀인을 만나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었다.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이다. 2.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휴직을 한 손님이 있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직장 다닐 때의 초췌했던 안색이 휴직하는 동안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달이면 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회사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당장의 생계와 경력 때문에 사직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여파로 인해 건강도 해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손님은 복직했지만 결국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연봉과 경력을 포기하고 이직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숨막힌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죠. 군대에 가면 유독가수 유출 상황을 대비해 화생방 훈련을 한다. 화생방 훈련실에 들어가면 가슴이 꽉 막혀 오면서 눈과 코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나에게는 15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생생하다. 훈련이 끝나고 화생방 훈련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맑은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게 된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 이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3.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개인 의상 코디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예쁜 옷을 추천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녀인데 공주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죠. 그는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가 당당하고 교양 있게 변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껄렁껄렁한 자세를 취한다. 옷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외모의 변화는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손님 중에 개그우먼 지망생이 있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때까지 개그우먼으로는 성취가 없었다. 그즈음 그녀는 약간의 체중 조절을 했는데 그 결과 재현 배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그 손님이 상담소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다른 손님이 온 줄 알았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다이어트와 성형시술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부끄럽죠? 우하하. 대화를 나눠보니 예전의 호탕한 웃음은 그대로였다. 그날은 이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모태솔로였던 그녀는 헬스장에서 만난 멋진 남자와 예쁜 연애를 했다. SNS상에서 인기 있는 커플로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기도 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준다.
누에고치를 벗고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처럼. 4.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내가 개그맨 준비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우차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선배가 내게 밥을 먼저 먹자고 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그의 집에 가보니 방 안에는 종이 캔버스, 물감, 이젤 등 미술 도구들이 있었다. 선배님,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회도야, 나 미대 나온 남자야. 선배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미대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장기자랑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난생 처음 느꼈지. 그래서 개그맨이 되었고 나름의 성공을 했다. 지금은 그림 그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만일 그 선배가 장기자랑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평생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군대에서 타로 카드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껏 내 재능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런 확신은 오산이다. 나의 수십 개의 모습 중 하나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웠기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운명의 지뢰 원한. 나는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타로카드 수업을 연다. 수업 개강 소식을 올리면 그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수업을 신청해 주신다. 오전에 수업이 시작되다 보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올라와서 수업이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숙박을 하는 분도 꽤 계신다. 그만큼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 수업에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커다란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어느 기수의 타로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나는 강단에서 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연결한 후 음량을 체크 중이었다. 그런데 뒷문 쪽에서 강의실에 입장하는 수강생을 신청자 명단과 대조하고 체크하던 직원분이 수강생 한 분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았다. 직원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 등록은 한 분만 하셨는데 그분이 남편분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은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할 거라는데 그래서 현장 결제도 가능하시다고 안내했는데 앉아있기만 할 건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수강생들이 알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직원의 말이 맞다. 한 명만 영화표를 예매하고 동행한 친구는 그 옆에 앉아만 있을 테니 극장에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수강생은 이미 그렇게 하고자 마음먹고 왔다. 심지어 거제도에서 차로 올라온 분이라고 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항상 행동 뒤에 벌어질 시나리오를 미리 펼쳐보는 습관이 있다. 만일 내가 현장 결제를 안 하시면 남편분은 밖에 계셔야 된다고 말했다고 치자. 참고로 내 타로 수업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내를 따라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남편은 하루 종일 바깥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화가 치밀 것이다. 아내를 원망하고 다음에는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수강생 본인도 수업을 못 듣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호감을 갖고 참석을 희망한 수업이었건만 결과적으로 나를 정말 야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거제도로 가는 내내 남편과 함께 정혜도라는 사람을 욕하면서 내려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한 명 또는 두 명의 원한을 만들게 된다. 나는 그 원한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걱정이 된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한국 소울타로협회 사무국장인 슬기님이 함께 일하던 초반에 나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정 선생님은 매사에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하지만 나는 사람의 원한이 두렵고 겁이 난다. 마치 내 앞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를 하나 심어 놓은 것 같다. 잘될 운명으로 잘 가다가도 매복된 지뢰를 한번 밟으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나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다. 특히 요즘은 톱스타, 정치인들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뒤늦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물론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누군가에게 피해나 상처를 입혔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운의 치트키가 기도라면 운의 바이러스는 원한이다. 누군가 나를 잘되게 기도해 주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작용한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나를 향해 품은 원한을 내 삶으로서 다 갚아내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빛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원한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생기기도 한다. 아주 사소한 데서도 원한이 생겨남을 깨우쳐준 일화가 하나 있다. 내가 한국 소울타로협회 회원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무료 타로 상담 오픈 채팅방을 잠시 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채팅방에 처음 들어온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몇 년 전에 아는 형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중 한 명이 너는 밥을 왜 그렇게 깨작거리면서 먹냐? 그랬어요. 그때 그 형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자분들이 처음에는 그간의 배운 바를 바탕으로 친절히 답변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이디를 바꿔서 계속 채팅방에 들어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거듭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 형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픈 채팅방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집요함이 느껴졌다. 아마 그 형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났어도 당시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결국 원한이 된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다.
만일 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면 잘될 운명으로 가는 나의 운의 알고리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상쇄하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 주변의 100명이 잘되길 기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내가 잘되고 있는 모습은 누군가가 품은 원한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다시 앞의 에피소드로 돌아가 보자. 나는 남편과 같이 타로 수업을 들으러 오신 수강생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제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하고 같이 앉아서 수업 들으세요. 다만 규제와 타로 카드는 제가 신청 인원수에 딱 맞게 준비한 터라 더 챙겨드릴 수 없으니 두 분이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점심 식사는 제가 추가로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그렇게 첫 수업을 잘 마쳤다. 두 번째 수업 때는 남편은 안 오고 수강생 혼자만 오셨다. 짐작하건대 아내가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가서 타로 카드를 배운다고 하니 남편이 혹시 아내가 이상한 곳에 가는 건 아닌가 싶어 첫 수업 때는 같이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두 번째 수업 때는 아내 혼자 가도 되겠다고 안심했으리라.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후 그 수강생이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교육 후기를 장문으로 남겼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남편이 정혜도 선생님께서 좋은 분 같다고 거제도로 내려가는 길 내내 칭찬했어요. 남편이 반대하는 걸 제가 우겨서 수업을 들었던 건데 제 판단이 맞은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네요. 다음 심화과정 수업도 기대돼요. 남편이 정혜도 선생님 수업은 다 참가해도 된다고 하네요. 순간의 선택이 원한을 감사로 바꾼 셈이다. 상대방을 원수가 아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장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은 감수할 만하다. 절대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구라도 우습게 보거나 가소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은 엉키기 시작한다. 원한과 적을 만들지 않는 간단한 원칙이 있다. 1. 이런 말해도 될까 싶을 땐 하지 않는다. 2.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할 땐 좋은 얘기만 한다. 3.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둔다. 4.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늘 기억한다. 5. 상대방이 손해봤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한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여 선생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한다. 기도 끝에 꿈에서 나온 비책은 다슬기 한 봉지를 사서 고향의 냇가에 방생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장에서 다슬기를 사서 방생했고 그 후로 3년 정도 더 살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삶을 정리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조금 빠듯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훨씬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그 비책 덕분에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 내가 더 궁금했던 것은 후일담이었다. 왜 하필 고향의 냇가에 가서 다슬기를 방생하라는 비책이 나왔을까? 후일에 나여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여쭤보니 기도를 부탁하신 환자분이 다슬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고향의 냇가에 다슬기 씨가 마를 정도로 싹 잡아서 먹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당시 그 환자분에게 잡아먹혔던 다슬기들이 원한을 품어서 그분에게 암이라는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슬기 같은 작은 미물이 원한을 품어도 그 원한이 우주 공간의 에너지로 남아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물며 존재 자체가 소우주인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운의 알고리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탄하게 잘될 운명으로 가고 싶다면 작은 원한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나의 말, 행동, 글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항상 생각해보자. 원한이 생기는 순간 평탄한 길 위에 보이지 않는 지뢰나 구덩이가 생긴다. 지금까지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